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이 심층 탐구 시간, 다뤄야 할 자료가 정말 산더미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엄청난 양이죠. 테크 기업들의 아주 골치 아픈 내부 문서부터 그 월스트리트의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글로벌 지정학 뉴스까지 싹 다 모아왔거든요.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이 바로 이 겉보기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파편화된 정보들, 그 사이에 숨겨진 점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청취자님께 정보 과부하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맞아요. 복잡한 세상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짜릿한 아하 모먼트를 선사해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통할 핵심 주제가 바로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계입니다. AI가 그저 모니터 안의 가상세계를 넘어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국가 안보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볼 거고요. 네네. 중동의 아드키먼 갈등이 당장 내일 청취자님이 타실 우버 요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미디어 공영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님, 준비되셨나요? 정말 기대되네요. 첫 번째 자료부터 바로 열어보죠. 자, 그럼 이 부분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AI 시대 이러면 보통은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나 똑똑한 챗봇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무형의 무한가를 떠올리죠. 네, 그런데 통신사나 인프라 관련 자료들을 보면 막상 현실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숫자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제가 진짜 제 눈을 의심했는데 미국의 통신사 AT&T가 무려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갑자기 땅을 파서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바꾸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이요? 네, 과거의 인터넷은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하향식 트래픽 중심이었거든요. 아, 우리가 소비하는 입장이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AI 시대에는 우리가 AI에게 끊임없이 데이터를 보내야 하잖아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사진을 올리고요. 아, 그래서 강력한 업로드 연결이 필수적이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존 구리선으로는 이 거대한 데이터 흐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게다가 오라클 같은 기업도 텍사스나 미시간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5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와, 500억 달러요? 결국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라는 유령을 움직이려고 현실 세계에 철근이랑 시멘트,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거네요. 네, 엄청난 물리적 비용이 드는 거죠. 텍스트 만들어내는 AI 때문에 땅을 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 읽다가 그 대기업 CEO 대상 KPMG 설문조사에서 완전 이상한 모순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 그 설문조사요. 흥미로운 결과였죠. 네, 무려 75%의 CEO가 현재 생성형 AI가 과대 포장되었다고 응답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진짜 웃긴 건 동시에 80%의 경영진이 올해 예산의 최소 5%를 AI에 할당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이거 거품 아니야? 이러면서 돈은 막 쏟아붓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기업 경영진들의 복잡한 포모 증후군,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아, 나만 뒤처질까 봐 무서운 거군요. 맞습니다. 당장 눈앞에 챗봇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향후 5년, 10년 뒤에 AI가 가져올 진정한 파괴력을 과소평가했다가는 아예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공포가 훨씬 더 큰 겁니다. 당장 돈이 안 돼도 무조건 타야 하는 버스라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사이버 보안 영역은 이미 전쟁입니다.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악성 코드 공격이나 내부자 위협이 완전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거든요.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 파괴력이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게 기업들이 이 속도 경쟁에 막 매몰되다 보니까 통제 불능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마존 최근 내부 사태 보셨죠? 네, 아주 극적인 성장통 사례죠. 아마존이 개발자들 코딩 빨리 하라고 아마존 큐나 카이로 같은 도구를 도입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의 검증 없이 너무 빨리 배포되면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3월 초에 벌어진 일이죠. 네, 북미 시장 전체 주문이 무려 99%나 급감했고 630만 건의 주문 손실이 발생했어요. 시스템 오류만 160만 건이 넘었다고 문서에 나오더라고요. AI가 코드를 짜내는 속도를 기존의 인간 검토 프로세스가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결국 아마존이 100기를 들었잖아요. 부랴부랴 90일간 임시 안전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직결되는 핵심 시스템은 반드시 인간 검토자 2명이 코드를 승인하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AI가 무한대로 코드를 뽑아내도 결국 최후의 브레이크는 인간이 밟아줘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사건이죠. 맞아요. 근데 이 AI의 효율성이라는 게 노동시장으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진짜 냉혹해집니다. 블록이라는 결제 서비스 기업 자료도 보셨죠? 스퀘어랑 캐시에 분양하는 곳이죠. 네, 전체 직원의 절반을 해고 있죠. 네, 무려 4,000명을요. 그러면서 내세운 명분이 바로 AI 도입이었습니다. 앤드류 양 전 미국 대선 후보가 이걸 두고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했잖아요. 네, 이른바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아주 강하게 말했죠. 근데 전문가님, 하루아침에 4,000명이 잘렸는데 이게 진짜 AI가 그 4,000명분의 일을 완벽하게 대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 블록의 대규모 해고가 AI의 실제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 때문이라는 거죠? 팬데믹 시절에 기업들이 인력을 과도하게 늘렸잖아요. 그 경영진의 실수를 덮기 위한 핑계, 즉 AI 워싱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합니다. 아, AI 핑계를 대고 구조조정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조급한 회고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기업이 AI 핑계로 인건비를 줄여서 주가를 확 띄우면 다른 기업들도 다 그 유혹에 빠지거든요. 도미노처럼 다 자르겠네요. 그쵸.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조직 내부에 쌓인 귀중한 노하우가 다 날아가고 남은 직원들 사기도 꺾여서 기업 본연의 경쟁력에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가 문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와,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아주 냉혹한 자본의 논리네요.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AI 기술 자체를 완전 다음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얀 레쿤 이야기군요. 네, 메타 수석과학자 얀 레쿤이 10억 달러 투자를 받았는데 목표가 월드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쓰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랑 이 월드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 모델, 즉 LLM은 사실 초고도화된 앵무새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텍스트를 학습해서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잘 맞추는 거죠.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는 거군요. 반면에 얀 레쿤이 말하는 월드 모델은 우리 인간처럼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AI입니다. 물리적 법칙이요? 네, 예를 들어 유리잔을 색상에서 떨어뜨리면 깨진다는 걸 우리는 굳이 텍스트로 안 배워도 알잖아요. 중력, 물리학, 시간의 흐름 같은 세상의 기본 상식을 AI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와, 단순히 말 잘하는 챗봇에서 현실 세계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진짜 지능으로 넘어가는 신호네요. 청취자님,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안보와의 충돌이죠. 맞습니다. 기술 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이제 기업 이윤을 넘어서 국가 안보 영역이랑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바로 유력 AI 기업 엔스로픽과 미국 국방부, 펜타곤 사이의 거대한 마찰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실리콘밸리가 처한 딜레마가 완벽하게 보입니다. 엔스로픽은 자사 AI 모델이 대규모 국내 감시나 자율 치명 무기, 즉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하는 군사 시스템에 쓰이는 걸 막으려고 아주 엄격한 윤리적 가드레일을 고집했죠. 그래서 펜타곤이랑 계약이 엎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국방부가 엔스로픽을 아예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습니다. 그 대가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문서에 따르면 엔스로픽 경영진은 이 블랙리스트 지정 때문에 최대 50억 달러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매출에서 당장 수억 달러가 날아갈 판이고요. 이미 파트너사 한 곳은 1억 달러짜리 계약을 경쟁사로 돌렸다고 하죠. 결국 엔스로픽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부당한 보복이고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요. 이걸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연결해보면 이게 그냥 한 기업과 정부의 흔한 계약 갈등이 아닙니다. 업계 전체의 연대를 봐야 해요. 업계 전체라면 다른 테크 기업들이요? 네, 오픈AI나 구글 딥마인드 수석 과학자인 제프 딘을 포함해서 평소에 엔스로픽이랑 피 터지게 싸우던 경쟁사 연구원 30명 이상이 엔스로픽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냈습니다. 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거네요. 심지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방부와 관련 없는 일반 고객한테는 엔스로픽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테크 업계 전체가 기술 통제권을 두고 정부에 맞서서 연대하고 있는 거군요.
엔스로픽은 이 와중에 30명 규모로 엔스로픽 인스티튜트라는 싱크탱크까지 만들었습니다. 윤리와 사회적 영향을 본격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거죠.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강력한 도구를 두고 국가 통제권과 민간의 윤리가 역사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방금까지는 테크 거인들과 정부가 보이지 않는 가상의 경계에서 싸우는 걸 봤는데요. 물리적 경계, 즉 현실의 국경에서는 말 그대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중동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분쟁 상황이죠. 여기서 저희는 철저하게 제공된 문서와 보도에 나타난 양측의 입장만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교 보도 자료들에 보면 이스라엘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의 최근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이란 공격이 이란 국민을 향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죠. 맞습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란의 대리군 네트워크와 무기 개발을 포멍한 이른바 지역 내 전쟁 기계를 해체하기 위한 전략적 군사작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란의 무기 개발이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경고도 들어있었고요. 반면 이란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서 중에 아주 영화 같은 극적인 장면이 하나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헤르조그 대통령 인터뷰 도중에 벌어진 일이죠. 네, 인터뷰 중에 이란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와서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에로3 방어 시스템이 대기권 밖,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나옵니다. 네, 문서에 명시된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경제적 관점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미사일이 터지는 이 지구 반대편의 갈등이 청취자님의 당장 내일 지갑 사정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참 모든 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당장 두바이의 안전한 피난처 이미지가 깨지면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됐고요. 주말 사이에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다행히 G7이 전략 비축유를 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시사 발언을 하면서 $85로 내려오긴 했죠. 네, 하지만 이 유가의 엄청난 롤러코스터가 미국 내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의 생태계를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자료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던데 decline and recline 현상이에요. 아, 거절하고 실기 전략이죠. 네, 기름값이 치솟으니까 기사님들이 콜을 받아봤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아주 높은 콜만 골라서 받고 나머지는 싹 다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플랫폼이 요금은 통제하는데 기름값 상승 타격은 기사 개인이 다 떠안는 거잖아요. 지정학적 위기 비용에 가장 취약한 기고커들에게 직접 외주화되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반면에 기름값 걱정 없는 전기차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쏠쏠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내용도 문서에 있죠. 맞아요. 결국 이 유가 상승분이 다가올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반영되면 중산층과 서민 경제에 묵직한 타격이 될 텐데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시티그룹 CEO인 제인 프레이저의 경고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가 사모신용시장, 그러니까 전통은행 밖에서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그림자 금융을 언급했는데요. 그 시장 자체는 낙관적으로 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사모신용 자체는 건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은 수렴 현상에 있다고 경고했죠. 수렴 현상이요? 여러 악재가 동시에 빵 터지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완벽한 도미노 효과입니다. 첫째, 중동위기 장기화로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죠. 네, 금리를 못 내리겠네요. 둘째, 금리가 안 내려가면 앞서 말한 AI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거품이 터질 우려가 생깁니다. 헉, 그럼 시장에 돈이 마르겠네요. 그렇죠. 셋째, 그때 사모신용 시장의 문제들이 동시에 터지면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내면서 2008년 같은 거대한 시스템적 리스크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베테랑 에드 야데니가 주식시장 폭락 확률을 35%로 올려잡은 거군요. 저 멀리 중동의 미사일 하나가 AI 밸류에이션 거품을 터뜨리고 내 대출금리까지 올릴 수 있다니 정말 세상에 하나로 묶여있네요.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하고 얽혀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거시경제가 살얼음판인데 비즈니스 제형도를 완전히 뒤엎고 있는 거인들의 움직임도 짧게 살펴보죠. 미디어 산업 패러다임이 확 바뀌고 있잖아요. 헐리우드 4대 미디어 공룡들이죠. 디즈니, NBC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네,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회사들인데 2025년 기준 수익 예측치가 충격적입니다. 유튜브 한 곳의 광고 수익이 404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저 4대 공룡 수익을 전부 합친 378억 달러를 넘어선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미디어 권력이 소수의 전문가 스튜디오에서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가 만드는 UGC 컨텐츠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컨텐츠요. 네, 유튜브는 광고 수익의 55%를 크리에이터에게 주잖아요. 이 막대한 보상 시스템이 전 세계 창작자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해자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앞서 이야기한 AI 기술이 더해지니까 누구나 헐리우드급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 거고요. 정말 경계가 무너지고 있네요. 네, 자본과 비즈니스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에크먼의 헤지펀드 패싱스페어가 워렌 버핏을 롤모델로 50억 달러 규모 일반 대중 대상 IPO를 신청했고요. 엑손모빌은 법인세 면제 같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찾아서 텍사스로 본거지로 옮겼죠. 또 미 법무부의 라이브 네이션과 티켓마스터 반독점 소송도 며칠 만에 합의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유리한 환경을 찾아서 국경이나 전통적 한계를 아주 유연하게 넘나들고 있는 거네요.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 정말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죠. 네, 인간보다 빨리 코딩하다 쇼핑몰을 마비시킨 아마존의 AI 성장통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펜타곤과 정면으로 부딪힌 엔스로픽의 윤리전쟁, 그리고 우주에서 요격되는 미사일과 기름값 때문에 우버콜을 거절하는 기사님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술, 지정학, 경제, 미디어라는 거대한 시스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세상을 재편하고 있다는 걸 생생하게 목격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방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들께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화두가 하나 있다고 하셨죠? 네,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각도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AI가 무한대로 코드를 짜내고 유튜브 수익이 헐리우드를 압도하는 세상을 봤잖아요. 네네. 만약 아주 가까운 미래에 단 한 명의 인간이 AI 에이전트들을 직원처럼 쫙 거느리고 전 세계로 서비스를 런칭하는 10억 달러 규모, 즉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다면 어떨까요? 와, 단 한 명의 인간만 존재하는 1조 원짜리 기업이요? 네,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하는데 인간 직원이 더 이상 단 한 명도 필요 없는 경제 시스템이 도래한다면 우리의 노동시장과 글로벌 경제는 그리고 인간을 위한 안전망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할까요? 가장 빠르게 달리는 자가 아니라 가장 견고한 통제장치와 안전망을 설계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될 거라는 말씀이네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들도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지식들이 청취자님의 통찰력에 아주 좋은 연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여러분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예리하게 분석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깊고 넓은 지식의 바다를 탐구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